새날 만에 아주 특별한 인터뷰. 방송 제목 제가 따랐습니다. 민영배만 같아라. 한가위 안 돼요. 그러면 다 탈다고 어쩌라고 민영배만 같아라요.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거 제목 안 되겠는데? 줄여서 민갓. 비타 민영배. 민영배만 같아라. 두 번째 방송입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민영배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금까지 무소속이었으니까 여러 번 불러주셔야 돼요. 여러 번 불러드리려고요. 그래 채워야지 이제. 네, 그동안 무소속을 했던 만큼 다 이제. 네. 와. 참. 자, 왜냐면 지난주에 제가 해보니까 네. 그 소소한 이슈도 이슈지만 그 일종의 정치 담론? 그 이야기 하기에는 굉장히 적합한 분이세요. 왜냐면 이게 큰 그림 그리는 이 전략 전술이 있다면 전략에 해당하는. 전에는 좀 그런 걸 좀 해보고 그랬는데 아따 요새는요 이게 판이 좀 그래도 예측 가능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전략이 나오고. 그렇죠. 그래야 그 전략 기조에 따라서 행동을 해가고 이러는데 지금은 안 돼요. 그게 자체가 안 돼버려. 예측 불가능한. 아니 한때 그 뭐 철어맨이 저 같은 거기 속해 있는 그쪽 의원들 모임에다 대놓고 초선 강경파 초선 의원 모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런 얘기를 한번 했는데 강경파? 저희 직원들이 회의하는 거 한번 보더니 철어맨 강경파 절대 아니래요. 그런데 진짜 강경파는 어떤 경우에 강경파라고 하냐면 어떤 사건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힘으로 자기들의 주장으로 자기들의 방향으로 어떤 경우가 돼도 밀고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자신들의 이해에 부합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주변이나 이웃이나 사회나 민족이나 세계 인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되게 강경파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매파라고 하잖아요. 매파. 또 근데 다르게 보면 극좌 성향 이런 것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자기 방향으로만 간다니까요. 그렇게 보면요. 강경파는 철험회 같은 순박한 사람들 얘기가 아니에요. 그 윤석열 정도 돼야지 윤석열 정도 그렇죠, 돼야지 강경파라고 하죠. 이준석 말에 의하면 윤석열이 대선 후보 되고 나서 한 게 딱 하나밖에 없답니다. 내부 총질. 알고 보면 윤석열이 내부 총질일 수도 있거든요. 대통령 되고 나서도 정당과 관련해서 딱 하나밖에 한 게 없어요. 자기 말 듣는 사람만 품고 안 듣는 사람은 친다. 이거밖에 한 게 없죠. 그러니까 아니 뭐 정당의 대표도 그냥 막 나오려고 하는데 못 나오게 만들어 거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 세 사람 그렇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리고 결국 자기가 세우고 싶은 사람 세우자. 이런 걸 강경파라는 거예요. 큐티 레비님 강경파가 아니고 개혁파 아닌가? 그거는 철험회 같은 그런 모임에 물 좋게 얘기할 때 정상적으로 얘기할 때 개혁파고 네. 강경파란 말은 정말 못된 프레임이죠. 프레임이에요. 아니 대한민국에서 정치 팬덤 중에 이렇게 전라도 말로 스말스러운 개딸들을 강경파라고 하잖아요. 프레임이죠. 프레임. 스말스러운 개딸. 그렇죠. 개딸의 상징성은 포지티브예요. 네거티브가 아니고. 개딸한테 강경파라는 사람도 있어요? 언론이 그렇게 하잖아요. 강경파 뭐. 아이고 실제로 제가 그 민주당 밖에 있으면서 느꼈던 그 두 가지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왔다 언론이 정말 힘 세구나 이거. 정말 언론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너무 중요하구나. 그런데 요즘 제가 경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언론들에. 지금 같은 윤석열 대통령 같은 강경파하고 계속 발맞춰 가다가는 결국 어디로 올까? 그게 지금은 뭐 언론을 장악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지만 상황이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면 양쪽에 쌈 날걸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지금 김남국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을 했고, 네. 이것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또 논란들이 있는데, 네.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또 탈당 선배로서 경우가 완전히 다릅니다. 아니, 그거 거기다 대놓고 탈당 선배를 하면 안 돼요. 아니, 결과는 조금 그렇잖아요. 저 같은 탈당이 나오면 저는 진짜
진짜 후배 대접을 제대로 할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응원하고 지지하고 뒷받침해주고 벅덩 올려서 노력하고 이걸 할 텐데. 아니 큰 뜻에서 보면 김남국 의원도 당을 사실 위해서 그런 탈당했다? 맥락이에요. 당을 위해서 당의 부담을 탈당했다? 줄여주겠다. 당의 부담을 줄여주겠다. 민주당 탈당이 무슨 뜻이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자기 정치를 정리하는 과정? 적어도 정리까지는 아니라면 일시중지하는 그 철학에 무슨 그 에포케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일시중지하는 이렇게 판단 중지하는. 아 지금 이 상황으로는 내가 얘기를 해도 통하지 않을 거고 내가 잘못한 것보다 훨씬 크게 혼날 것 같으니까 일단 좀 피하자.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고 거기에 이제 당에 대한 그게 좀 깔려 있는 게 있죠. 왜냐하면 그거는 제가 그 저희 당에 당원 아니 이제 의원들 모임하는 그 텔레그램 방이 있거든요. 거기에 당에 대한 걱정도 당에 대한 자기 생각도 확실하게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제가 이거는 한번 읽어드려도 괜찮을 것 같은데. 예. 5월 15일 새벽이네요. AM 3시 29분이니까. 아이고 일찍 일어났다. 새벽이네요. 당에 큰 부담을 지우게 되어서 정말 송구하고 죄송합니다. 당적이 있으나 없으나 평생 민주당과 진보에 진심이었습니다. 민주당을 떠나지만 어디서든 민주당을 응원하고 내년 민주당이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딱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뭔가 지금 정치적 행위를 중단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 전에 계속해서 설명을 해명을 해왔는데 그 해명이 오히려 더 큰 논란과 오해를 불러일으키니까 아 이거 안 되겠다 해서 떠나는데 그런 개인적인 측면하고 당에 대한 이런 생각이 저는 이건 진심이라고 생각해요. 당에 대한 이런 생각이 같이 있었을 거다. 근데 참 뜬금없더라고요. 요거를 가지고 이 방에서 빨리 나가주라고 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진짜요? 네. 이야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네. 뭐 있더라고요. 어마어마한 비하인드네요. 실제로 사실 이런 거 아니에요? 밝혀져 나왔잖아요. 어느 분이 얘기하시던데. 참. 박모 의원이 얘기하시던데. 네. 야 사람들이 이렇게 매정하다니까. 이따 그 이야기 좀 다시 하겠지만 조금 더 가보면 지금 김남국 의원의 탈당 선언이 선의는 알겠고 문제는 이런 측면도 있어요. 총선을 포기한 느낌. 왜냐하면 누가? 김남국 의원. 아니 총선을 포기한 정도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일단 자기 정치를 중단한 거라니까요. 가깝게는 네. 총선에 안 나올 생각이 있는 결정이잖아요. 아니 나올 수가 없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의원님만 해도 1년 넘게 걸리셨잖아요. 사실상 당의 필요에 의해서 탈당했던 것도. 근데 지금 이렇게 되면은 민주당 공천 받기는 굉장히 사실상 불가능할 것 같다. 아니라 스스로 그냥 나 여기서 멈출게요. 제가 보기에는 멈추겠다. 대단한 살신성인이네 그럼. 살신성인? 아니 그냥 책임이죠. 살신성인이라고까지 하면 그거는 또 이상한 프레임을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책임 있게라고 정도 해두죠. 더 가지 마시게요. 근데 이제 이걸 볼 때 몇 가지 좀 짚어야 될 대목들이 있어요. 그 김남국의 탈당에 대한 몇 가지 정치적 의미 이런 걸 좀 살펴야 될 게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검찰이 혹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힘이 이게 지금 어제 오늘 나온 게 아니잖아요. 어제 오늘 나온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미 또 김용민 의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미 준비된 뭔가 카드를 놓고 계속 압박을 해오는 그런 과정 중에 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걸 처음 보도한 언론은 저는 국가기관과 같은 위치에 있는 언론사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 언론사가 아니에요 이미. 아니 대체 그 정보를 FIU에서 금융정보분석원에서 검찰로 보낸 이 정보를 도대체 이 내밀한 정보를 도대체 누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둘이 작전을 짜지 않고는 서로 협력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한국일보에 이모 기자라고 있는데 예. 이 친구가 그 기관만 알고 있을 만한 정보를 계속 지금 투척을 하는 그런 기자가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언론 행위가 아니에요. 국가의 하수인이죠. 국가의 하수인이면 좋은데 그것도 아니에요. 집권 세력의 하수인인 거예요. 이건 특종이 아니에요. 예전에 조선일보가 그런 거 많이 했었잖아요. 국정원발 어쩌고 저쩌고 이걸 많이 했었잖아요. 그 옛날에. 지금은 검찰발 이게 다 그렇게 흘러나온 거고 그걸로 이제 그렇게 그동안 언론을 이를테면 관리해온 거죠. 그래서 도대체 이 일은 어떻게 발생했나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게 집권 세력의 의도라고 하는 게 숨겨 있다. 이게 분명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김남국의 잘잘못 얘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두 번째는 그런데 이것이 당 민주당이라고 하는 쪽에서 보면 그러니까 공격하는 쪽에서 말고 이 방어해야 되고 공격을 받는 쪽에서 보면 거의 이것은 그러니까 선택을 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압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죽을래 살래. 그러니까 의총에서 전반적으로 나온 얘기는 뭐냐면 무슨 이재명 뭐 어쩌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위기를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이게 80-90% 얘기했어요. 근데 언론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향한 공격만 보도하는 형태. 그거는 딱 한 명 결단해야 된다고 하는 분이 한 분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뭐라 제 신임을 물어야 된다? 그런 분이 한 분 있었어요. 그게 전부예요. 그런데 반대편 얘기는 하나도 안 나오더라고요. 이를테면 어떤 분은 야 당대표가 정권을 쥐고 칼 세게 휘둘러야 된다. 이런 분도 계셨어요. 그 박영진이라면서요. 또 어떤 분은 아니 이재명 대표 없이 총선 치를 수 있어? 이런 분도 계셨죠. 그러니까 지금 그 첫 번째 말씀드린 이 의미는 이 당하고 있는 쪽에서 보면 기로에 서게 만든 거예요. 이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왔어요. 싸울 거냐 죽을 거냐. 가만히 있으면 그냥 죽을 거고 적당히 잘 가지고 놀면서 살살 이렇게 죽일 거고 싸우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죠.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정치적으로 예각화된 그런 상황으로 몰았다. 이런 게 있죠. 그거라면서요. 이러다 우리 다 죽어. 그러니까요.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결국 단일 대우로 가지 않으면 다 죽는다 이런 의미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80-90%였어요. 네. 그런 얘기가. 근데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정권을 겪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이라고 하는 막강한 힘을 이용해 가지고 순서대로 뭔가 카드를 내밀고 있다. 네. 세 번째. 그래서 이것은 정확하게 총선을 향해 있습니다. 지금 총선 구도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오늘 어디 칼럼인가 어디인가 그런 칼럼이 어디 한겨레인가 어디 칼럼이 그런 게 보이던데 살짝 저하고 같은 생각이더라고요. 다 흔히 얘기하잖아요. 총선은 과거에 대한 심판, 과거의 지난 정권에 대한 심판이다. 그러니까 현 정권의 지난 시기에 대한 심판이다. 대선은 뭐 전망 투표를 한다. 미래의 내 삶을 더 낫게 해줄 후보가 누군지, 정당이 누군지 이렇게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뒤집고 싶은 거예요. 저쪽에서. 무슨 뜻이냐면 판을 엎는다 그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보나마나 우리한테 심판이 오는데 지금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한테 심판이 간단 말이에요. 그거를 아니야 부정부패한 민주당 심판해줘라고 양쪽 심판론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지금 아주 중대한 전환점이라니까요. 이거는 프레임 전환이라고. 근데 다행인 게 지난주 김남국 의원 건에 막 논란이 막 거세는 그 줄을 지나면서 네. 민주당 지지율이 오히려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랬어요?
네, 그건 못 리얼미터 들어봤네. 기준. 아. 그걸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건 그게 2,000명짜리예요. 네. 그러니까 5일 동안 여론조사한 거. 근데 다행인 게 국민들 상당수는 그걸 눈치를 채고 있다는 거죠. 두 가지 그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제가 그냥 쭉 그동안 조금씩 봐온 걸로 보면 두 가지를 읽어야 되는데 하나는 결집 효과가 있다. 반사적으로. 그게 있다. 두 번째는 설령 민주당에서 이탈했다는 2030이나 일부가 가도 국힘으로 아직 가지는 않는다. 저는 이걸 보고 그다음 작전이 저쪽에서 어떻게 나올지 참 궁금해요. 이쪽도 그러니까 우리도 심판하는데 민주당도 심판하세요. 심판해 주세요라고 지금 하려고 하는 건데 그걸 지금 만들고 있는 건데 이게 안 먹히면 자기들 심판만 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게 먹히는 구도를 만들려고 아주 축자사자 달려들 겁니다. 김남국은 송영길 김남국 사건은 그런 출발점이에요. 아마도. 근데 이런 측면이 있죠. 그런데 결과로 말씀드린 것처럼 한쪽에서는 오히려 결집 효과가 나타나기도 하고 이탈한 쪽이 이쪽 심판은 못해. 그런데 저쪽 심판일지 알지는 모르겠어 하고 가운데 아직 서 있고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래서 이른바 중도층이 늘어나고 있을걸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프레임이나 그런 시도가 성공하려면 기본적으로 자신들이 해온 어떤 과거가 그 사람들은 저런 짓을 할 사람이 아니야. 이를테면 정치 보복 같은 걸 할 사람이 아니야라는 국민적 인식이 있어야 되는데 설사 제기되는 의혹이 다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야 이거 정치 보복이네라고 하는 이미 더 큰 프레임이 만들어져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거를 그러니까 민주당이 돌파해야 될 지점이 지금 그건 거죠. 우리 심판이 아니고 자기들의 심판을 가리기 위한 정치 탄압이야 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그게 쇄신이니 혁신이의 방향의 핵심적인 과제죠. 참 정치라는 게 어렵습니다. 이렇게 보면. 근데 문제는 김남국 의원 탈당도 그렇고 실제로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 중에 갈라치기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밖에 있는 대상이 반대편을 향해서 하는 최고의 획책은 갈라치기예요. 이거 보도도 그런 식이잖아요. 80%는 이재명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려고 하지만 나머지 한 10% 20%가 10%도 안 돼요. 10%도 안 되는 사람들이 한 말이 언론에 크게 나가는 현상. 이를테면 그게 이제 우리 이제 내부 총질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런 것 같아요. 김남국 의원이 잘했고 못했고를 떠나서 이분들은 작은 것을 크게 확대시켜가지고 민주당 내부에서 갈라치기를 하고 언론에 크게 나는 그 효과를 노리고 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 그렇게 보는 거하고 달리 그날 의총이 끝나갈 때쯤 박광원 원내대표가 한 얘기를 정확히 그대로 전해드릴게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 다행이다.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굉장히 다양하고 역동적인 의견이 함께 표출됐고 그 안에서 일부가 이것을 아까 내부 총질러라고 말씀하시던데 그런 의견을 내도 전혀 거기에 휘둘리지 않는다. 그래서 가능성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그 전제는 뭐냐면 이른바 단결하고 협력한다는 것이 전제가 되겠죠. 야, 언론들 지금 화면에 헤드라인 몇 개 지나갔는데요. 의원님 말씀은 10%도 안 되는 그 숫자가 언론 헤드라인은 이런 식인 거예요. 80% 90% 되는 거죠. 뭐 이러다 다 죽는다. 김남국 성토 이재명 저 신문 어디예요? 분출한 민주당 의총. 아니 그러니까 어디 신문이요? 저는 신문 언론사는 이야기하지 않을게요. 왜냐하면 이게 예. 제가 언론사를 가급적 가려드리는 이유가 선입견 때문에 그러는 건데 이런 식의 보도들이 엄청 나갔다는 거죠. 그 다음 거 있잖아요. 민주당 의총 김남국 제명하고 이재명 재시임 받아야 30여 명 발언해서 김남국 이재명 싸잡아 질타. 아니라니까요. 그중에 야 언론사 이 쓰레기 같은 새끼들아 너무하잖아 인간적으로. 김남국 질타는 많았던 게 맞고 이재명 얘기는 이재명 대표 얘기는 한두 사람밖에 없었다니까요. 그 누군지 다 언론에 났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걸 어떻게 보느냐는 너무 달라요. 그날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박광원 원내대표 얘기를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뭐 늘 상투적으로 하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진리인 것은 이런 위기야말로 민주당이 새롭게 태어날 기회이기도 하다. 그렇죠. 예. 위기는 그러니까 기회죠. 이제부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것이지 저런 무슨 언론 보도 저런데 전혀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저기 가서 또 좀 몇 사람이 자기 장사해도 자기 정치한다고 장사해도 그냥 그런 정도 내버려 둬요. 아이 170명이나 있는 당원 국회의원이 170명이나 있는 정당에 몇 명이 가서 뭐라고 좀 떠들고 아이 뭐 그럴 수 있다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날도 이재명 대표는 한 말씀도 안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겠어요? 뭐 얼마든지 말씀하십시오. 처음부터 마무리 말씀도 안 하시더라고요. 충분히 알았습니다. 저 지금 민주당의 이게 좀 차원이 좀 다른 거예요. 네. 그릇이 다른 거예요,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 최고의 장점 중에 하나가 지도부가 안정돼 있다는 거거든요. 아무리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죠, 지금. 지도부 내에서 이렇게 막 지지고 볶는 게 표면화되고 언론상에 나오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지지자들이 움직여요. 그 지지자들끼리 싸운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도부가 안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몇 사람 뭐 이상한 소리를 해도 그 정도로 흔들릴 당은 아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지자분들께 말씀드리는데 그 외에 좀 그 열성 지지자분들이 어제도 뭐 청년들 뭐 누구누구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서 막 당에 대한 그런 기자회견 하고 그러니까 거기다 대놓고 또 세게 뭐 청년 수박 어쩌고 이러시는 것 같은데 아이고 우리 그거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그게 결국 당에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야 알았다 또닥또닥 좀 하면서 그런 얘기도 있을 수 있구나라고 품을 넓게 가져가는 게 지금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걸 이용해서 갈라치기를 해버리니까 문제죠. 자, 그러니까 그 갈라치기에 대해서 싸워줘야 되는 거죠. 사실은. 싸움의 대상은 그런 이견을 내놓은 몇몇 당원들이 아니고 몇몇 국회의원들이 아니고 갈라치기를 시도하는 검찰이든 언론이든 이쪽으로 싸워줘야 되는 거예요. 조선일보가 그랬잖아. 제2의 조국 사태, 2030 분노. 그러면서 갖다 쓰는 장면은 그 청년들이 기자회견하는 거. 그러니까 그 책동에 그 분열 책동에 넘어가지 않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그 분열 책동에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우리를 공격하게 돼요. 그거는 저는 효과적이지 않다고 봐요. 일단.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저런 소위 청년 정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저랬을 때 저 청년 정치인들에 대해서 반박은 해줘야 조선일보 등의 갈라치기가 무력화되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거는 그런데 메인은 아니에요, 제가 보고. 네, 당연히 메인은 아니죠. 네. 몇 전선이 두 개가 바로 생기잖아요. 네. 하나는 그분들하고 전선하고 또 하나는 그렇게 갈라치기를 시도하는 세력과의 전선이 두 개가 딱 생기면 이건 보조 전선이에요. 주전선이 이쪽이어야 돼요. 무시해야 된다. 그냥 그런 얘기가 다양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냥 있을 수 있다. 그럼 뭐 정도하고 이게 힘을 발휘하지 못하거든요, 어차피. 그럼 내부 총질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뭘까요? 그냥 그걸 그냥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자기 정치하는 거예요. 자기 정치. 여기에는 조직적 관점이라는 것보다는 자기라고 하는 게 먼저인 거죠. 사실 이런 분들은 공적 업무를 맡기엔 적절치 않아요. 자기가 먼저니까. 정답이네요. 네. 두 번째는 실제로 정체성이 자신이 해오던 방식하고 다를 수 있어요. 그건 신념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건 책임의 영역하고는 좀 다르죠. 배보식으로 얘기하면 정치하는 사람들한테 이건 신념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은 어떻게 하기 힘들어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의원님이야 대선 경선 국면에서 소위 청와대 출신들 중에 제일 먼저 이재명 지지선 하신 분이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최근에 이제 내부 총질러라고 불리는 분들 청년 정치인이든 현역 국회의원이든 네. 굳이 분류하자면 이낙연계예요. 대부분이 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예를 들어서. 아니요. 권 대표님, 푸나님, 저는 그 대목에 약간 이유가 있어요. 예. 제가 왜 그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들하고 가까이 지낼 거 아니에요. 네. 주마다 한 번씩 보는데. 주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들은 네. 오히려 이재명 지지가 제가 보기엔 더 많고. 그런다니까요. 근데 이제 친문이라고 이름을 발휘했던 정치인들이 그런 식으로 지금 내부 총질에 동원되더라. 그게 솔직히 지지자들 입장에서 좀 속이 상하거든요. 아니 문제는 이렇게 가다가 걱정인 것이 있어요. 실제로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대통령은 사이가 안 좋을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전직 대통령이고 당시에 후보였어요. 이 두 분은 서로 다른 길을 갈 수가 없다니까요. 이를테면 정치적으로 보면 운명 공동체나 마찬가지예요. 아니 집권 여당의 후보고 집권 여당의 대통령인데 집권 여당이 배출한 대통령인데 이거 어떻게 다르게 갈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걸 자꾸 다르게 가도록 혹은 가는 것처럼 함으로써 이익을 보는 집단이 어디냐. 두 부류가 있다니까요. 하나는 밖에서 민주당을 공격하는 집단. 그게 이제 수구 카르텔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그 영역이죠. 뭐 보수 언론과 검찰과 뭐 이 국힘과 이쪽이에요. 용산과 이쪽인데 또 하나 작은 전선이 또 하나 있는 게 그게 대립구도가 하나 있는 게 어디냐면 우리 내부예요. 내부에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와 이재명 대표 지지자가 도대체 사람을 지지하는 거라면 그건 올바른 태도가 아니죠. 서로에게 공격한다면. 그건 예. 민주당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이재명도 있고 문재인도 있는 거지. 민주당이 없는 상태에서 사람만 놓고 그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의미가 있고 이재명 대표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만약에 당을 떠나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 대목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가능하면 그렇게 가지 않아요. 예. 최근에 지지자들 사이에 예. 이재명 문재인 갈라치기 세력들이 좀 있어서 이제 그게 이제 어떤 분풀이가 될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 보면 내가 지지하는 정치인이 어느 쪽이든 간에 도움이 안 된다. 제가 거기도 지금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거기도 두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실제로 정서적으로 거부감이 있고 받아들이기 어려우니까 그런 지지자들이 있고 이거 좀 조심스러운 분들이에요. 네. 이런 경우. 또 하나는 저는 이 안에 반드시 간첩이 있다고 봅니다. 저도요. 그죠? 있어요. 프락치가 있어서 선동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자들을 색출해서 쫓아내야지. 그건 정말로 그대로 두면 안 되는 세력이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오늘 할 얘기가 조금 더 있어서 예. 진행을 좀 더 시켜볼게요. 지금 저는 이렇게 봐요. 노무현, 조국, 윤미향, 이재명, 김남국 이렇게 가는 흐름들이 있잖아요. 예. 디테일에 있어서 뭐 한 몇 퍼센트의 잘못은 있을 수 있는데 이 세력들을 통째로 갔다가 예를 들면 최근에 윤미향 의원 건만 해도 어떤 게 있냐면은 막 10몇 가지 제목을 걸어서 유일하게 1심에서 유죄가 나온 건 영수증으로 증빙 못한 얼마. 그게 또 아마 1,700만 원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오히려 윤미향 의원은 1억 원 이상을 기부했던 사람이고 10년 지난 거를 영수증자 첨부 못한 거를 네가 증빙 못했으니 유죄라고 하면 결과론적으로 유죄는 유죄잖아라고 할 수 있지만 나쁜 의도를 갖고 제목을 여러 가지를 걸어서 그중에 하나 조국 장관도 마찬가지고요. 사모펀드로 시작했던 수사가 결국에는 표창장 위조 그것도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기에는 말도 안 되는 사건이거든요. 포렌식으로 이미 증명이 됐는데 위조를 안 했다는 게. 근데 그런 방식으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 흐름에서 김남국 의원까지도 저는 그렇게 보인다는 거거든요. 김남국 의원 얘기는 좀 따로 떼놓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 일반화시키고 얘기하면 지금 우리 지지자들도 그렇고 대개 이 주권자들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정서적으로 되게 어려운 부분을 파고드니까. 그런데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종의 검찰 기획수사의 일종의 데스노트 같은 거다. 뭐 그거는 동의. 그런데 그게 약점을 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좀 크게 봐줘야 될 건 뭐냐면 거시적으로 좀 봐야 될 건 뭐냐면 검찰과 수구 언론과 기득권 그 정치 그러니까 국힘을 비롯한 이 수구 정치 세력이 검찰 수사권이라고 하는 툴을 가지고 계속해서 상대방 그 이를테면 정적을 제거해가는 야당을 탄압하면서 정적을 제거해가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견뎌내는 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무조건 먼지를 털면 먼지가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근데 먼지를 가지고 큰 오물인 것처럼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탈당을 해서까지 검찰 수사권을 분리하자고 한 이유예요, 이게. 그렇죠. 근데 이게 그러니까 군부 독재가 사라진 뒤에 이 검찰 권력이 그 역할을 대체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 제가 볼 때는 최고조에 달해 있는 상태예요. 저는 이번 정권 지나고 나면 검찰의 그 힘은 어떤 형태로든지 약화될 거라고 봐요. 정반대가 되겠죠. 예. 안 그러면 안 돼요. 이 정치가 예. 그럼 나라가 제대로 갈 수가 없는데. 자, 그래서 그렇게 큰 흐름이 갈 때는 실제로 견뎌내는 것, 이 견뎌내는 과정에서 아까 그런 분열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거고 잘 견뎌내면서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제 김남국 의원의 예를 들면 이때 견뎌내는 방법은 뭘까? 저 같았으면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저는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아마 정치 중단 선언을 했을 것 같아요. 빨리 판단했으면. 근데 이거를 계속 더 설명하려다가 더 꼬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마저도 사실은 그 설명 과정에서 왜곡돼 버려요. 그러니까 왜 정서적으로 걸린 대목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정서법? 네. 그런데 걸린 게 있잖아요. 없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때는 일단 거기서 벗어나는 것부터 해야 돼요. 자, 저쪽에서 푸나가 타겟이야 하고 타겟팅을 하고 들어오는데 이 타겟이 움직여주든지 타겟을 치워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재빨리 못한 거예요. 이게 잘 못 견딘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쪽 진영이 그런 측면이 있어요. 조국 장관 건도 대충 비슷하거든요. 청문회까지 굉장히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당연히요. 예. 근데 그 청문회 전에 말도 안 되는 의혹들이 막 제기되니까 처음에는 무시했어요. 근데 며칠 지나고 나니까 기정사실화 돼버려요. 언론에 의해서. 결국에는 나중에 보면 위법 행위는 100가지 해놨는데 한 두세 가지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판이 만들어지고 프레임이 짜지니까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100에 갇히는 거예요. 그냥 이 100 프레임에. 그러니까 잘 견딘다는 건 뭐냐면 여기에 갇히지 않는 수를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사실은 싸움을 해줘야 돼요. 총질을 하는 쪽에다 대고 싸움을 해줘야 돼요. 같이. 안 되면 화살이라도 쏴줘야 돼요. 아니 우리는 그런 거 열심히 하잖아요. 진짜 열심히 아니, 하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거는. 열심히 하는데 당이 그걸 해줘야 되고 그 과정에서 제발 엉뚱한 소리들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잘못한 만큼 벌 받는 것을 안 된다고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지금도 언론에서 보면 막 그러잖아요. 뭐 철험회가 무슨 김남국을 싸고 돌았다는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뭘 싸고 돌았다는 거예요. 아까 그런 문제를 지적한 거 갖고 그렇게 얘기해버려요. 검찰에 그런 문제를 지적한 것 같고. 검찰이 이거 기획수사라고 하는 거 누가 모르겠어요. 아니 그 진즉부터 나왔던 거잖아요. 명령 신청 몇 번 했는데 안 되고. 아니 FIU에서 이미 검찰에 수사 의뢰했고 정보 제공했고. 그러면 사실은 그게 알려졌을 때 더 심하게 검찰이 말이야 피의 사실을 공표하고 저렇게 내밀한 개인정보를 막 흘리고 이걸 세게 공략할 수 있으면 해줘야 되는데 우린 모르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는 그거를 잘 견디는 즉 그런 타겟팅으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조치들 해주고 그리고 싸워주고 그게 좀 무뎌지도록 싸워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걸 지금까지 잘 못한 거죠. 그래서 맨날 그게 통한 거예요. 맞아요. 검찰이 스킬 이게. 그럼요. 계속 그렇게 해왔어. 그러니까 시간을 놓치면 실기해버리면 안 되니까 디테일 싸움보다는 처음에는 상대방의 나쁜 의도를 공격하는 측면이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까지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을 단 한 번도 그냥 둔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거기까지 할 게 없는 거죠, 지금. 예. 자, 의원님 시간을 앞으로 배정을 1시간 해야 되겠어요. 40분 하니까 얘기 너무 부족해. 조금만 더 진행해 볼게요. 지금 며칠 전에 우리 의원님께서 윤석열 퇴진 촛불행동 기자회견을 주선하셨더라고요. 실제로 저기 보면 민영배 의원 찾기. 윤석열 퇴진도 있지만 민주당 등은
윤석열에 대한 탄핵을 준비해야 된다. 그게 핵심이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주선한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우리 저는 비타 민영배. 민영배가 주선한 건 아니고 저기 가운데 있는 저 김용민 의원이 주선한 거고 저는 거기에 호응해서 같이 해줬어요. 가운데 저 김용민 의원은 맨 오른쪽에 있고요. 저 권오혁 사무총장이고 저 가운데 있는 분은 아니 처음에는 가운데 있었는데 시작을 하여튼 저번에 저 그 촛불행동 무대에 올라갔을 때도 비슷한 맥락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근래 어제 그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 사제단이 지금 전국을 돌면서 시국 미사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어제는 5.18 추모 미사를 했어요. 어디죠? 광주에 5.18 묘역이 2개 있잖아요. 구묘역이라고 있잖아요. 네. 거기서 했어요. 네. 그런데 거기에 강론을 들어보니까 정확하더라고요. 이분들 말씀이. 핵심이 뭐냐면 우리는 80년 5월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하지 말아야 될 것, 기억해서는 안 될 것과 기억해야 될 것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들이 기억해서 지워지도록 해야 됩니다. 지난 1년을 봤는데 그리고 그렇게 여러 번 요청을 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박근혜 탄핵의 기억을 다시 우리가 불러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행동해야 됩니다. 그것이 80년 5월 영령들이 우리에게 지금 하고 있는 말입니다. 뭐 대략 구성하면 그런 메시지였거든요. 저는 그걸 보고 이걸 이제 내년 뭐까지 연결을 이렇게 해보면 이 정권이 정말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이를테면 제명대로 갈 수 있을까? 임기 채울 수 있을까? 뭐 그 말이죠. 아니 뭐 제가 그렇게까지 표현하는 건 좀 어쩔지 모르겠고 제명대로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버뜩 들더라고요. 제가 사실 그거를 시국미사를 광주 시국미사를 5.18 광장에서 민주광장에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옛 도청 앞 네. 지금 아시아문화전당에 들어서 있는 그 도청 앞에서 했는데 그때도 제가 일부러 가봤어요. 거기를 광주에서 하니까 가봤죠. 주말에 광주에서 하니까 한 2,500여 명 모였는데 그때도 그 신부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이걸 언제까지 할 거냐. 끝까지 한다. 퇴진할 때까지 한다 이러시더라고요. 사실 종교계가 지금 뭐 교수사회, 시민사회, 단체 대표들 그다음에 종교계, 가톨릭, 뭐 불교, 기독교 지금 다 지금 퇴진 운동을 실질적으로 돌입을 했단 말이에요. 촛불 행동은 뭐 진즉 시작을 했고 시민들은 상황이 이 정도 되면 국정 운영 방식을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강경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꾸지 않으니까 지금 계속 자기 생각대로만 가니까. 시국선언이 수백 개 나오고 있잖아요. 네. 거기에 지금 전제 조건이 그거예요. 이러이러한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퇴진 그렇죠. 운동에 돌입할 것이다. 그렇죠. 일단 기회를 주고는 있어요. 그런데 저기서는 천주교 정의구현사재단에서는 이미 1년간 그렇게 소리치고 했는데 가만히 있다. 조금 한 발짝 앞서 가시더라고요. 예. 자, 그럼 그 촛불행동의 민주당은 윤석열 탄핵안 발의해라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주당은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겠죠. 왜냐하면 제가 윤석열 탄핵 역풍은 오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그때 당시 당 윤석열 지도부가 저한테 점심 사줘가면서 말렸어요.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하라는 이야기였고 그랬죠. 저게 만약에 그때 이루어졌다면 검찰총장 탄핵도 제대로 못했는데 민주당이 지금 대통령 탄핵하자고 탄핵할 수만 있으면 벌써 했겠죠. 근데 현실적인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아서 못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게 있어요. 지지층과 국민은 얼마든지 정치인들한테 요구를 할 수 있는 거고 당연히요. 예. 그 요구가 커지면 커질수록 오히려 윤석열의 운신폭은 좁아들고 야당은 넓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걸 잘 이용할 줄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줄은 알 겁니다. 네. 지난번에도 보셨잖아요. 네. 박근혜 탄핵 때도.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윤석열 탄핵이 조선시대로 따지면 역모지만 민주국가에서는 합법적인 거잖아요. 아니 탄핵은 역모가 아니에요. 탄핵은 역모가 아니고 쿠데타를 해야지 검찰처럼 이렇게 아니, 조선시대라면 제도를 이용을 역모겠지만 해서 이렇게 오는 게 쿠데타에 해당돼요. 윤석열 입장에서는 왕이잖아요. 왕. 손바닥에 그러니까 섰던 왕. 이거는 그러니까 쿠데타를 해야지 역모라고 하는 거. 이건 역모가 아니고 정상적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공화국에서 요구할 수 있는 주권자들의 권리예요. 알겠습니다. 자기들이 뽑은 사람한테 그만해. 이건 저한테도 그만하라고 욕한 사람들 많잖아요. 막 탈당했을 때. 자, 의원님, 오늘 여기까지. 왜냐하면 40분 한 이유가 있어요. 감질나야 돼. 다음 주에 또 해야 돼. 자, 여러분, 의원님 나오신 김에 우리 후원 계좌도 한번 띄워드려 볼까요? 농협. 그리고 저 왜요? 민영배 TV 구독 좀 해주시라니까요. 뒤에 있잖아요. 좀 순서대로 합시다. 그러세요? 그럼? 농협 351-351-1131-8776-13 민영배 후원에 여기 좀 후원 좀 해주시고요. 민영배 TV 구독 좀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저는 민영배 같은 국회의원이 169명이면 정권 교체 안 당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민주당 지지율이 빠진다 그러면은 민주당 국회의원의 잘못이 있어서 빠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상당수의 지지를 빼는 사람들은 오히려 단합하지 않는 민주당에 대한 실망일 수도 있다. 그게 지지율에 말해주는 효과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이 방송 마친다 그러니까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네. 그래도 되죠? 그러십시오. 우리 당내 약간 내부 총질러라고 그러시던데 제가 복당할 때도 진짜 느꼈는데 요거는 어떤 다양한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자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총구를 자기 진영으로 향하거나 수류탄을 자기 참호에다 던지는 건 안 됩니다. 적을 향해서 쏘고 적을 향해서 던져야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쪽이 큰 전선이라니까요. 이건 작은 전선이에요. 보조 전선, 이게 주전선이에요. 주전선에서 싸워야지. 그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제 탈당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딱 가가지고 교육위원회 이제 첫 그 상임위 회의를 갔는데 제 자리가 예전에는 그 조경태 의원 옆에 여당 쪽에 있었어요. 민주당의 숫자가 많으니까. 근데 제가 가나다 순으로 해서 문정복 의원 옆에 자리로 왔습니다. 제 자리로. 그럼 그러니까 히읗으로 끝나는 분은 제일 뒤로 가는 거예요.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네. 왜냐하면 둘이 열 좀 이렇게 적당한 길이로 맞춰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말이 통할지 안 통할지 모르겠지만 국민의힘 쪽에도 간곡하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탈당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면 제가 당시에는 언론 인터뷰도 않고 탈당 얘기를 안 한 건 변명을 하지 않은 건 저는 정치적 행위를 했던 거고 그 정치적 행위가 민주당 입장에서는 유의미하고 가치 있는 것이고 모두가 그렇게 하자고 했기 때문에 앞장서서 한 거예요. 이 정치 행위를 가지고 장난을 많이 쳐서 위장탈당 프레임 씌워가지고 잘 써먹었잖아요. 근데 이제 유효기간이 끝났어요. 이거 계속 써먹으려고 하지 말라고 해. 계속 써먹으려고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로 민주당 말고 요즘도 탈당 어쩌고 하니까 저 탈당하고 막 요걸 섞어가지고 막 공격을 해야 되던데 진짜로 얘기해봐요. 국힘에서는 무슨 성추문으로 해가지고 탈당했다 복당한 인간, 무슨 가족 비리로 탈당했다가 복당한 인간, 무슨 이해충돌 때문에 탈당했다 복당한 인간, 심지어는 공천 안 해준다고 탈당했다 복당한 인간. 민주당의 탈당은 그나마 좀 도덕적 자기 그런 그 책임 같은 거 때문에 하는 탈당이 많은데 저쪽 탈당은 맨날 비리하고 부조리 때문에 탈당한 거예요. 근데 그거 덮으려고 계속 이쪽 탈당을 특히 언론에도 경고를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하다가 조금 더 시간이 흐르고 세상이 바뀌면 혼나는 수가 있습니다. 진짜. 경고. 네. 민영배의 경고. 자, 알겠습니다. 이제 그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그만하세요. 이제부터. 민주당 민영배 의원. 함께 했고요. 자, 아쉬운 듯 또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민영배만 같아라. 여러분 그냥 이 생각 한번 하세요. 민영배 의원이 민주당에서 제일 1번인데
선명성으로 1번인데 민영배 의원이 하는 얘기가 민주당의 가장 개혁적 목소리입니다. 나머지 어떻게 아니에요. 제가 제일 1번은 아니에요. 네. 저보다 더 개혁적이고 선명한 분들이 여럿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하시고요. 예. 자, 다음 주에 봬요. 고맙습니다. 예. 전투토끼 민영배 의원이었습니다. 화면 바꿔주세요.